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하갈릴리입니다. 상하갈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준비한 영상은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2차 순지 세계 1위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전기차 시장이 개화하기 시작하면서 100년 만에 드디어 전기차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캐즘이라는 벽을 현재 넘진 못했지만 이제 곧 넘을 만한 시그널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전기차의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 중에서 2차전지 섹터에서 세계 1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을 여러분께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특히나 나왔던 테슬라의 발표와 함께 우리가 상세하게 좀 분석해 보면서 공략하면 가장 매력적일 것 같은 기업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한 분들이 있죠. 이 감사한 분들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인데요. 이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8만 명 직전에 있는데요. 제가 어떤 무료 자료집을 드리고 있냐? 바로 2024년도 대선 정책 관련 종목, 그리고 AI 로봇 2000제 관련된 종목,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싹 다 보기 좋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항상 이건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신 데 필요 있을까 말까 하시겠지만 요걸 자세하게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 쓰시기 위해서 일단 다운로드 받아 두시고요.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 두시면 내가 급할 때 중요할 때 꺼내서 쓰시기 좋으실 겁니다. 해당되는 자료집 영상 마지막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다 무료니까 걱정 마시고 다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8만 명이 달성되면 또 새로운 자료집을 또 드립니다. 아직 지켜보시다가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요 주제 바로 2000지에 대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나온 지 1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는 상용화되지 못했어요. 왜 그런 것이냐? 가격이 비쌌고 내연기관차는 굉장히 상용화가 됐죠. 저렴한 가격이 양산이 되면서. 근데 전기차는 저렴한 가격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쉽지 않았죠. 그리고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같이 전력망, 뭐 지금도 전력망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했고요. 심지어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게 되면서 쇠퇴의 원인으로 꼽혔으며 현재 전기차 대중화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굉장히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를 최근 저가형으로 가성비 높은 자동차가 캐즘을 극복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100년 만에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발표가 나왔던 사이버캡, 뭐 여러분들께서는 뭐 로보택시라고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해당 이슈가 나오면서 더욱더 당겨진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근데 뭐 이게 화면에 보시는 것이 실물입니다. 실제 행사장에서 있었던 거죠. 문은 투도어고요. 자동차는 좀 작게 만들어졌고요. 지금 현재 사람은 2명 정도 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생겼죠. 앞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제 내부 사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징은 우리가 여기 운전대가 없죠. 그리고 엑셀을 밟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디스플레이 하나 띄워져 있고 이를 통해서 목적지만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자가 10일 로스앤젤레스 버뱅크에 있는 지금 이제 위너브라더스 영화 촬영 스튜디오에서 열린 위 로봇의 스튜디오에서 위 로봇이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사이버캡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운전대와 가감속 페달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자동차는 일주일에 10시간만 운행되고 나머지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굉장히 놀려진다며
그러나 만약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면 이용률은 5배에서 10배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생각보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가성비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이 가성비를 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직장에 출근할 때까지 자동차를 탑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는 내가 퇴근하기 전까지 그 자리에 있겠죠. 회사 주차장에. 하지만 이제는 이런 자동차를 자율주행을 켜놓고 일부 요금을 받고 뭐 우버처럼 지금 이제 자율주행 택시가 알아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가격대는 3만 달러, 약 한국 하나 돈으로 4천만 원대고 지금 환율이 그래서 그래요. 뭐 우리나라에 좀 환율이 좀 줄어들면 대략적으로 한 3천만 원 중반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내로 저렴하게 책정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가격까지 싸기 때문에 자율주행으로 택시로 돈도 벌어오면서 심지어는 가격도 저렴해서 이 해당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은 정말 앞으로 캐즘 현상을 정말 깨부술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굉장히 매력적인 전기차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알아서 돈을 벌어온다는 점이 굉장히 큰 특징이죠. 그러면서도 새로운 제품도 공개했는데요. 테슬라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로보밴도 공개했습니다. 약 20명 정도를 태울 수 있고 많은 양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설계된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뭐 버스를 좀 대용하는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죠?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열 몇 명이 나오면서 움직이는 행사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들이 공개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행사에서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었습니다. 놀랍고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단점이 있었죠.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상용화가 너무 늦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우리가 결국 주식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도 많고 기획도 많고 그걸 직접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영화 스튜디오라고 해놨지만 좀 굉장히 넓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치면 큰 놀이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크기 자체가 큰 놀이공원에서 자율주행으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정말 대단하고 엄청나긴 한데 이게 진행이 되고 정말 실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정부 허가가 필요합니다. 보시면 머스크는 우리는 완전 자율주행 교통수단으로 매우 최적화된 사이버캡을 양산할 예정이라며 양산 시점은 2026년에서 2027년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덧붙였던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뭐 여러분들은 제가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인 거 아시죠? 라는 말을 덧붙인 걸 보면은 이것 또한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을 때 이 정도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규제 당국이 승인하는 지역에서 운전자의 감독 없는 주행 허가를 얻을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결국에는 규제의 승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의 허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과 유럽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자율주행 상용화 이야기는 없었고요. 이에 따른 이야기는 미국의 중심에서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한 기술을 만드는데 당장 1, 2년 안에 돈이 될 기술은 아니잖아요. 그죠? 2026년에서 2027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을 때잖아요. 그죠? 사실 정말 빨라봤자 2027년도쯤은 돼야 빠르면 2026년도 말에서 7년도쯤은 돼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으로부터 2년 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2년 안쪽으로 진행될 부분이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2년 안쪽으로 시행돼야 그게 실제 컨센서스에 적용이 되니까요. 그죠? 미래 전망에 적용이 되고 그게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 눈앞에 2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도 물론 굉장히 좋았지만 새롭게 대단한 내용도 중요했지만 제가 주목하는 점은 해당 발표에서 있었던 내용 중에 2년 안쪽으로 벌어질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가장 매력적이었느냐? 2년 안쪽에서는 바로 새로운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새로운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이 적용돼서 이게 구동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모델도 언급했습니다. 모델 3, 모델 Y에서
이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FSD가 장착된 차량을 운전자 없이 운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직접 했습니다. 이건 내년이에요, 여러분들. 당장 내년이면은 몇 개월 남지도 않았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가장 매력적인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집어서 모델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키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뭐 과거보다 데이터가 꽤 많이 쌓였으니까 그래서 실제 내년에 구체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지역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워낙에 큰 국가다 보니까 각 주마다 뭐 캘리포니아주, 여기서 뭐 언급된 텍사스주, 뭐 주마다도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 허가된 지역도 있고 허가되지 않은 지역도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다른 지역도 허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 해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일단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과거부터 소통을 통해서 지금 원래 이제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협의를 꽤 많이 했고요. 좀 진취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니까 허가가 거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지역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출시를 준비할 것이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정말 자율주행이 정말 진행이 되는구나. 우리가 로보택시급까지는 아니겠지만 사람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완전 자율주행은 좀 상용화를 내년부터 시작하겠구나를 알 수 있는 키워드였어요. 이해되셨죠? 여기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저는 모델 2의 양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델 2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모델 2하고 아까 전에 보셨던 로보택시하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무서운 게 가격이 테슬라가 이야기했던 가격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따로 지금 이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이버캡 로보택시에서 페달하고 핸들을 넣으면 모델 2하고 딱히 다르지 않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도 그렇고 3만 달러 이하인 점도 그렇고 모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거 다 동일해서 사실상 이게 모델 2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 따로 언급은 없었습니다만은 이게 모델 2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과거부터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모양하고 똑같아요. 투도어에 지금 2인승 두 명이 탈 수 있는 거에 좀 작은 자동차, 그러면서도 뭐 자율주행이 좀 특화된 자동차인데 이게 우리 로보택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델 2 정도는 내년 정도에 양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양산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었죠. 지금 이번 연도 7월 8월 달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테슬라 2025년도 상반기 모델 2 출시를 확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 좀 더 늦었는데 이걸 좀 당겼죠. 전기차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생산을 준비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 이슈 속에서 이제 일단은 모델 맵 그 디자인도 이미 다 나왔고 여기다가 이제 앞서 보셨던 로보택시에다가 뭐 핸들하고 지금 페달만 달아주면 되는 정도인데 이것도 아마 자율주행을 탑재해서 지금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생산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스펙을 가지고 나오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것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따라서 우리가 공략할 주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상세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저가형 자동차 일명 모델 2의 출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2025년도 상반기 출시를 재확인했습니다. 배터리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또한 셀2 셋이 기술을 도입해서 배터리 설치 공간을 최적화하고 무게를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면 사실 대한민국 국내 기업들 중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없지 않나요? 네, 없습니다. 제대로 볼 만한 기업은 없죠. 뭐 장비사들 정도야 뭐 가끔 수주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제대로 수혜를 볼 수 없죠. 자, 근데 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최근에 지금 이제 테슬라의 이제 자동차 출시 계획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원래는 LFP로 출시를 계획을 했으나 저는 LFP로 출시를 못하고 리튬 인산 처리 아닌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미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저렴한 모델인 모델 3 후륜구동에서 LFP를 뺐기 때문인데요. 이는 중국산 LFP 배터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테슬라의 결정 때문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판매하는 것 기준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뭐 중국 안에서는 생산하겠죠. 지금 LFP 배터리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모델 3 후륜구동의 지금 이제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델 2 같은 경우에도 모델 3에도 생산 못하는데 모델 2도 생산할까요? 쉽지 않죠. 보조금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죠? 보조금 혜택까지 받아주면 3만 달러에서 보조금 혜택 받으면 진짜 저렴한 2천만 원대 전기차를 출시해야 정말 파격적인 판매량을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저렴한 자동차를 하기 위해서 LFP 배터리가 아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형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형태는 저는 원통형 배터리들 중에서 E 하나70 지금 현재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원통형 배터리는 크게 지금 보시면 1865, E 하나70, 4680 배터리가 있는데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4680 배터리를 테슬라에 공급한다는 뉴스가 있었죠. 뭐 파나소닉도 그렇고. 근데 보시면 4680 배터리는 아직 양산에 대해서 완벽하게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양산할 수 있는 양도 굉장히 한정돼 있고요. 사실 양산을 하게 된다면 얘네가 수율이 훨씬 잘 나옵니다. E 하나70이 수율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아마 E 하나70을 중심으로 해서 저렴한 자동차, 사이버 트럭 같은 데는 아마 4680 배터리가 들어갈 텐데 저렴한 배터리 모델 2 정도에는 E 하나70 배터리가 탑재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 이런 이야기가 이번 연도 하반기 6월 이후에 특히나 이제 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냥 과거부터 사용하던 E 하나70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시켜서 올 연말부터 업그레이드된 E 하나70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현재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이걸 탑재한다고 준비했어요. 이번 연도 중순부터 이야기 나왔던 거죠. 해당 E 하나7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원통형 배터리고요. 전기차의 자동 주행거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용량, 소재, 배터리 구조 등을 개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LFP 배터리가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규제를 시작하니까 LFP 배터리를 못 쓸 것 같으니까 저렴한 배터리죠. 중국산. 그걸 못 쓸 것 같으니까 바로 그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배터리를 찾아서 양산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게 연말까지 E 하나70 업그레이드된 E 하나70 배터리가 완성이 돼야 뭘 할 수 있어요. 모델 3에도 넣을 수 있지만 모델 2 2025년도 1분기 상반기 빠르면 1분기에서 늦어도 상반기에 생산이 시작돼 이게 생산이 시작할 때 이 모델 2에 탑재될 수 있겠죠.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E 하나70 배터리는 니켈 함량이 기존 90%에서 95%로 올린 이 하이니켈이죠. 하이니켈,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NCMA 양극재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양극재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부터 설명드렸죠. 여기에 원래 알루미늄이 없는데 알루미늄이 들어갔죠. 왜? 여기 보시면 코발트가 비쌉니다. 코발트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요걸 껴넣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지금 이제 하이니켈, 니켈 함량, 양극재 함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식을 선택을 한 거죠. 테슬라는 4680 지금 이제 규격의 새로운 원통형 배터리도 준비하고 있지만 E 하나70이 널리 쓰이고 4680은 양산성 개선이 필요해서 업그레이드된 E 하나70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대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준비할 만한 기업은 어떤 기업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일단 기본적으로 앞으로 대세가 될 원통형 배터리, 일단 중국의 LFP 배터리가 제껴둔 상태에서 보면 현재는 결국에는 원통형 배터리가 대세로 테슬라는 원통형 배터리를 대세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분위기예요. 특히나 E 하나70이든 4680이든 결국 원통형 배터리 이
껍데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중요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은 바로 가장 대표적으로 원투형을 만드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 몇몇 개 있는 기업이 있죠. 첫 번째는 TCC 스틸입니다. TCC 스틸, 저는 이제 단기 상승 나왔는데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이 테슬라의 본격적인 모델 2 양산 이야기가 나오면 TCC 스틸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 시스템즈. 동일하게 원통 배터리 만드는 기업이에요. 둘 다 뭐 LG 향으로 LG에도 이제 납품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개의 기업 둘 다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둘 다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매력적이에요. 다만 제가 준비한 건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뭐 직전 영상에는 테슬라 수혜주로 LNF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이것보다 주목받을 만한 기업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봅니다. 포스코 퓨처엠 뭐 옛날부터 추천드렸는데요. 특히나 지금 시기에는 너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셨다시피 이 배터리 방식을 업그레이드된 뉴 2170 배터리인데 배터리 내부의 구조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NCMA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죠. 근데 NCMA 방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성을 높여야 돼요. 앞서 보셨듯이 코발트가 원래 안정을 확보해 주는 건데 안정성을 확보해줘야 요즘 화재 사건 안 나오고 뭐 어느 정도 충격이 가해져도 안정성이 유지되고 그런 건데 코발트를 빼고 알루미늄을 넣었어요. 원래 알루미늄을 넣어서 안정해지니까 넣었겠죠,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죠. 일단 비용을 아낀 건 맞으니까. 자, 그러면 이 이외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기업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이 양극재를 조금 다르게 바꾼 겁니다. 바로 그래서 보통 NCMA 방식의 기업들이 양극재를 어떤 걸 넣냐? 단결정 양극재를 넣습니다. 단결정 양극재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뭐 양극재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알갱이가 이렇게 보통 이제 배터리를 만들 때 이렇게 알갱이가 있으면 요거를 열과 압력을 가해가지고 압착시킨단 말이에요. 열과 압력을 가해서 딱 압착시켜가지고 이게 배터리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이게 속에 들어가는 양극재가 이렇게 알갱이 형식으로 다양한 알갱이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덩어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안정적이냐면 가스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장 적은 게 이런 단결정 양극재라고 합니다. 이게 더 안정적인 결과값을 가져오고 심지어 에너지 밀도도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다결정 양극재보다 단결정 양극재가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NCMA 방식에서 특히나 안정성을 더욱더 확보해야 되는 방식에서 이 방식이 사용되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단결정 양극재가 특히나 요즘에는 양산이 본격적으로 더 시작되게 되면서 단가도 좀 싸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해당되는 양극재가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은 누구냐? 바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포스코 퓨처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해당 기업이 요즘에 좀 지지부진하고 생각보다 다른 2차전지 관련된 기업에 비해서 좀 덜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얘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단결정 양극재 워낙에 지금 현재 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보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섹터를 봤을 때에도 대세 상승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관심 가져두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가격 단가 자체도 굉장히 원래 2차전지와 지금 다 싸지만 워낙에 좀 저렴한 가격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술력, 캐파 등 대비해서 워낙에 매력적인 자리니까요. 단결정 양극재,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TCC 스틸, 동원 시스템즈 다 중요하겠지만 포스코 퓨처엠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지켜보시면서 비중을 담아두시면 더 큰 파동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보시면 단결정 양극재를 양산해서 얼티엄 셀즈죠. 얼티엄 셀즈는 뭡니까? 얼티엄 셀즈는 지금 이제 LG 향으로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합작사니까.
그죠? 이제 LG 쪽에 이제 계속해서 포스코 퓨처엠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LG가 지금 이제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 때 사용되는 부분들도 단결적 양극재도 공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부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일부가 해당 부분으로 공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2차 전지가 정말 큰 대세 상승이 나올지 조금 상승을 좀 이어가다가 꺾일지 이제 곧 2024년도 이번 4분기에 정말 결정이 됩니다. 지금 시기 잘 주목해 보시면 단기 상승 뭐 좀 잘만 공략해도 단기 상승은 볼 수 있겠고요. 그게 정말 그 여러분들께서 잘하면 이거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대세 상승까지 볼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 두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겠고요. 난 추가적인 종목이 더 많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더 좋은 종목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 2024년도 자료집을 통해서 좀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자료집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집은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에서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입니다. I입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가 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설치 버튼 누르시고 다 완료가 되면 열기 버튼이 나오거든요. 열기를 누르시면 이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겁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무료 급등 추천주라든가 장전 시황이라든가 오늘의 급등 포착 자료라든가 다양한 자료와 해당 자료집들도 나눠드리고 있는 곳인데 이 자료집들을 전부 다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100%다 무료입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있는 건 무료로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핸드폰 번호 없이도 만들 수 있게 설정이 났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이용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이디 만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왼쪽 상단에 있는 이렇게 메뉴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이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급등 추천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로그인하고 나옵니다. 당연히 아이디가 없으니까 아이디 회원가입을 하셔야겠죠. 왼쪽 하단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면 회원가입 화면이 나옵니다. 이용약관 동의 왼쪽 상단 체크하시면 다 체크가 되고요. 읽어보실 분들 읽어보시고 우측 하단 가입하기 버튼을 체크하시면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가입하기가 넘어가집니다. 여기서 주면 이메일 적으라고 나왔는데 이게 아이디입니다. 이게 왜 이메일 주소를 아이디로 적느냐?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가 없잖아요. 비밀번호 까먹으시면 어떻게 비밀번호 찾기 해야 되죠. 그때 핸드폰 번호가 없으니까 이메일 찾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자 이메일 찾기 해놨습니다.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골뱅이 네이버.com 그리고 비밀번호 12346 12346 최대한 안 까먹으시게 쉽게 설정하시고요. 본인 성함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거나 정말 최소한의 정보로 이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뭐 이게 네이버 아이디가 아니라도 다른 뭐 구글 아이디 뭐 다 상관없습니다. 그의 뒤에 만능 주소만 적어주세요.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가입이 완료되고요. 그러면 로그인하셔야겠죠.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에 골뱅이 네이버.com을 직접 입력해 주시고 비밀번호는 뭐 1234, 1236 하셨으면 이렇게 쉽게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점 로그인하실 때 로그인 상태 유지 체크하세요. 이메일 주소를 매번 골뱅이.네이버.com 매일매일 추천주 나오고 매일매일 시황글 나오고 매일매일 자료 매일매일 나오는데 그거 매번 볼 때마다 골뱅이 네이버.com 적고 있을 수 없잖아요. 로그인 상태 유지 체크해 두시면 한번 로그인하면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여러분들께서 계속 쭉 이용하시는데 몇십 번 이용하시는데 상관이 없으니까 로그인 상태 유지 체크하시고 이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로그인하시면 모든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 오늘 GI 이노베이션 추천드리자마자 또 급등했죠. GI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료집 2024년도 2배 급등 자료집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해드렸던 다양한 자료집 있죠. AI 로봇 2000 자료집도 세 번째에 있습니다. 클릭해 보셔도 되고 그 이외에 온디바이스 AI HBM 그리고 미국 대선 정책 관련 종목까지 싹 다 보기 좋게 정리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9,272번의 조회수가 있죠. 뭐 여러분들께서 중복 들어오셨다고 해도 못해도 3,000분 이상이 받아가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장전 시황에 가보시면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 그리고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을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오늘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지 정리해서도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가 있습니다.
그 증포착 자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했었던 테마와 이슈 그리고 종목들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다음 날까지 추가 급등을 이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매번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 모든 자료를 100%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거 나중에 유료화하는 거냐, 돈 내라고 하는 거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해당 무료 자료집은 100% 무료로 평생 해드릴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저는 해당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저 스스로도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저는 수익률 높은 투자를 지향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시장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그러려면 성실해야 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욕심에 비해서 성실함이 좀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이 돼서 항상 동기부여를 받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몸 상태가 좀 안 좋더라도 제가 가끔 하기 싫어질 때라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무료로 정보를 정리해서 내어드리겠다고 약속드렸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매일 1000분, 2000분이 방문해 주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켜봐주고 계시는데 제가 안 할 수 없겠죠. 하기 싫다고 해서. 그래서 저 스스로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방문해 주심으로써 저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동기부여를 받고요. 여러분은 저에게 무료 정보를 정리된 정보를 얻어가시면서 스스로 투자하시는데 도움을 받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좋습니다. 항상 이제 이 나태함을 이겨내기라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하루에 30분, 1시간 걷기가만 해도 건강해진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짜놨으니까요. 여러분들과 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놨으니까 함께 참여해 보시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설명드리지만 한 번 보신 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자료집 한 번 받아가시는 것도 좋겠지만 다양한 무료 시황이라든가 분위기를 파악하고 매번 그 흐름에 맞춰서 변할 때마다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참여하셔서 확인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한 번에 처음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원래 그게 정상이고요. 매일매일 보시고 한 달, 두 달 누적돼서 보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직접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추가적인 내용과 함께 더 좋은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그리고 이제 9만 명 직전입니다. 우리 아직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버튼, 따봉 버튼까지 부탁드립니다. 8만 명이죠. 직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